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들 와주셨는데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각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이루마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설명은 어떤 방식으로 드릴 거냐면 처음에는 일단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뭐 제가 가진 장점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사실 제가 지금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또 준비를 많이 PPT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원장님께서 입시 소장님께서 이게 뒤에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리 설명하지 말고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라 그러셔서 준비한 자료의 한 70% 정도는 그냥 바로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말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명들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 그 안에 있는 교육과정도 조금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하라는 과목이 공통수학 1, 2로 바뀌게 되고요. 그 안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던 행렬이라는 단원이 6년 만에 아니 거의 한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거의 복귀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행렬이 추가되게 되었는데 뭐 옛날에 있었던 행렬의 복잡한 개념들은 없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추가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냥 이름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원 같은 과목은 현재 이제 대수라는 과목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2는 미적분 1, 그 다음에 미적분 과목이 미적분 2로 바뀌는 일단 그런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볼 때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수능 필수 과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적분 과목과 그 다음에 기하 과목이 수능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응시하고 싶은 학생일지라도 수능에서 그 과목을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필수로 들어가면서 이제 문이과의 구분이 사실상 수능에선 전적으로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중요성이 이번 학년부터는 굉장히 좀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변화를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학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욕심을 가지고 의대나 뭐 의치한 수해서 좀 더 욕심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도 이따가 아마 소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수학 공부를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수학 공부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수학 공부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는 페인트 칠을 한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무리 깊고 어떤 자세한 개념으로 꽉 눌러서 페인트 칠을 한번 싹 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이렇게 완벽하게 칠해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은 그리고 또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덜 눌러서 칠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 빈틈없이 칠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현재 아무리 상위권 학생일지라도 한 번에 눌러서 아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깊은 개념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반드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체화시키고 반복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잘 해놓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등 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은 미적분과 기하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학 2,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경험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스터디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스터디는 고3 때 실제로 풀어내야 되는 어려운 난이도의 수원 수투, 엔제류 스터디를 선생님들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풀렸을 때 이 학생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제 생각엔 절대 못 풀어낼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이제 저같이 수원 수투 또 고등 수학을 오랫동안 반복을 해왔던 선생님들도 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한 번, 두 번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도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심화 문제들이 손에 잡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기본 문제들에 대한 누적된 체화가 반드시 오랫동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수원과 수투 그다음에 뭐 이제 미적분까지 확통까지 기본적으로 한 8번 이상은 반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이번 중3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과정 동안 이제 제 수업도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게 1년 동안 반복하는 고등수학 전체를 반복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선생님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신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잘 설명하면 그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들과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각 유형에 대한 학습을 따로따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개념 수업을 잘 듣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 문제 해설을 듣다 보니까 그 문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줄에서 이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 줄에서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고 발상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할 때 항상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여기서 이 다음 사고로 넘어가는 것은요. 그냥 제 경험상 제 직관과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반드시 이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하는 부분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분명히 개념 설명으로만으로 다 충족되지 않는 어떤 발상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 발상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필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냐면 그냥 그동안 많이 봐왔고 그동안에 봐왔던 문제들의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학생들이 반드시 그 과정을 체화시켜서 자기도 그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되려면 기본기에 대한 다양한 누적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다. 그 경험만이 반드시 자기의 체화시킬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강좌 소개를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야 이제 제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생각보다 그 학부모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두각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를 좀 이렇게 어리게 봐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신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고등 강의를 8년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3 문이과 학생들을 진행한 지도 4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이 생활을 길게 해왔다.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을 오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이번에 1월 달에 있었던 두각학원 이제 강의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점을 좀 자랑 삼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투스랑 CSM17이라는 회사에서 그 검수단을 맡고 있다는 일단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3 정규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정규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규반은 사실 1월 달에 출발을 했는데요. 1월 달에 수학 상 과목을 하고 2월 달에 수학 하 과목을 진행을 지금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규반은 3월 4일 날 수원을 개강을 하고요.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5시부터 6시까지 저는 수업 전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는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 학원 건물의 스터디 카페에서 추가로 남아서 추가 심야 클리닉을 좀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은 전부 다 활용했을 경우에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정도의 공부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이제 1, 2월에 수상 수화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수학 1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으로는 대수 과목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 수2 과목 바뀌는 과정으로는 미적분 과정을 이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9월 달은 아직 100% 확정은 아닌데 확률과 통계 과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확통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이고 교육부 발표에 따라서 혹시나 추가적인 뭔가가 생긴다면 특히 미적이나 기하에 대한 부분이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9월 달부터는 좀 유동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의 장점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 고등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한 바퀴를 다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실제로 어떤 선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전 과정을 한번 이렇게 한 번에 다 경험하고 나서 다시 보는 수상, 다시 보는 수화는 그 전과는 확실하게 안목이 굉장히 달라진 상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느꼈던 건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이 과연 무엇이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에는 미지의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한 번 다 반복을 해봤을 때 내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훨씬 더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과연 고등수학을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 그리고 중등수학이랑 어떻게 어떤 비율을 좀 배분할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학교 3학년 때가 힘이 많이 남는 시기입니다. 그 학교 내신도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A 등급의 학생들 이제 퍼센트가 거의 한 40% 정도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학교 내에서 정확히 변별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중학교 내신에서 상위권을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잘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딱 들어가 보면 중간고사를 우리 소위 말해서 그냥 털려서 오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40%의 A 등급에서 4% 1등급으로 바뀌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10%까지 이제 확장이 될 거지만 아무튼 기존에 같이 상위권이라고 묶여왔던 학생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변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실 거라서 이 고등수학 전체를 한번 미리 점검하고 내가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면 이 정도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컨텐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저는 제 자체 교재 프레임이란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교재고요. 그 고등수학 하 이번에 2월 달에 진행한 교재입니다. 3월 달부터는 수1 과목에 대해서 다시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요. 이 교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기본 개념은 기본적으로 수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실전 개념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제 언어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습 문제를 따로 실어놨기 때문에 문제와 개념의 어떤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사이에 예제를 끼워 넣어서 학생들이 수업의 흐름을 따라서 다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배치를 좀 잘 해놨고요. 실제로 어머님들 이따가 이제 견본을 좀 드리면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실 기회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별로 수준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별 주간지 워크북을 따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데일리 테스트를 매일 보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정 점수를 통과한 학생들, 커트라인을 통과한 학생들한테는 주간지 레벨을 올려서 같은 반 안에서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어떤 실력과 에너지 레벨도 다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프레임 교재에서 한 50문제, 그 다음에 워크북이 한 30문제 정도 나가서 기본 과제가 수업당 한 100문제 좀 안 되게 있는데 거기에 힘이 좀 남는 학생들, 그러니까 의지가 더 있어서 에너지 레벨이 좀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실력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과제를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고요. 주간지도 제가 살짝 찍어놨는데 이제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분류를 해서 총 레벨 3까지 있는데 난이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한 센 정도 난이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2는 고쟁이 정도 난이도고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4점짜리
그런 라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레벨 2 문제부터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정도가 됩니다, 어머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저는 모든 수강생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길동이면 홍길동 공부방 이렇게 해서 단체 카톡방을 다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는 이제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 조교쌤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4인 단톡방 안에서 거의 모든 소통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제가 어머님들이랑 따로 연락도 해보고 학생들이랑 따로 연락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방법을 취해봤는데 항상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모든 얘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각을 하게 되면 저는 바로 그 수업 좀 시작한 이후에 어디니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항상 놀라세요. 우리 애가 간 줄 알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실시간으로 어머님들이랑 학생 상태에 대해서 항상 소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뭐 갔다는데요, 아니면 혹은 뭐가 진행이 안 됐다는데 뭘 못 받았다는데요, 이런 게 생기지 않게끔 항상 그 단톡방 안에서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전 클리닉과 수업 후 클리닉을 저는 이제 조교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다 모든 시간을 관리를 하면서, 제 조교쌤은 행정적인 업무만 따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직접 케어해 준다는 점이 제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 수업 데일리 테스트를 응시를 하는데요. 그 데일리 테스트 문제는 제가 다 일일이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설도 해주고, 그 결과는 그 아까 4인 단톡방에 전부 다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오답 모음도 따로 만들어서 과제로 내주면 학생들이 직접 해오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매 수업 영상을 전부 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유튜브 링크를 그 단톡방에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보실 수 있고 또 학생들이 복습할 때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영상을 보내드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저한테 질문을 해주면 제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다 일일이 찍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음 수업 시간까지 기다리려면 좀 답답하니까 제가 다 해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오답 모음의 한 예시인데요. 학생 이름을 가렸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특정 학생이 데일리 테스트와 이제 주간지에서 오답을 틀린 게 있을 때 저는 그 오답 모음들을 다 일일이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다시 풀어볼 수 있게 주는 중이고요. 그걸 이제 내신 기간까지 쭉 누적을 시켜서 그 학생이 오답이 1차 오답,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속가져 내온 2차 오답, 해서 3차, 4차까지 가서 나중에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게끔 하는데 일단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 수업 특징 중에서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단톡방 리스트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게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학생들 어머님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나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랑 제가 좀 잘 친밀하게 잘 지낸다 이런 점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그냥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좀 담아본 거고요. 학생들이 성취도가 높아지고 하면 저한테도 연락해서 자랑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잘 이렇게 부대끼면서 잘 지낸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수업에 3가지 좀 장점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4인 단톡방도 누군가가 원한다면 어떤 선생님들일지라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시스템을 제가 몇 년간 굴려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을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한 건 아니고요. 지난 몇 년간에 다양한 것을 시도를 해봤어요. 주간학습이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어머님들께 일주일 단위로 전송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집에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가지고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단톡방 내에서 소통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이나 어머님들한테 전해드려야 되는 사항들은 그냥 매 수업 이유가 가장 좋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직접 제가 경험하면서 체화해서 내가 이걸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어떤 대형 학원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제가 따라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전부 다 제가 직접 느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직접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우리 애가 여러 군데 학원을 옮겨 다니다가 계속 뭐 한두 번 나가더니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만 다니고 싶다 해서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뭐 제가 가진 매력이겠죠. 그 이렇게 저랑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아 우리 애가 적응을 잘 못하고 계속 돌아다녔는데 선생님이랑 잘 맞고 선생님이랑 잘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네요라는 얘기를 저는 좀 많이 듣는 편이어서 아 그것이 내 장점이지 않을까, 학생들이랑 잘 지내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또 제가 또 동시에 갖고 있는 장점은 절대 학생들한테 조금 얕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카리스마 또는 어른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최소한의 위상 같은 것들은, 그 위계 같은 것들은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 보이나요? 제가 좀 어려 보이면서 학생들이랑 좀 친밀하게 지내는 것과 더불어서 좀 학생들과 확실하게 공부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담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성취라는 것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제가 공부를 학교에서 가장 잘하고 있을 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가장 잘하는데 왜 내가 제일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제가 제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떠한 종류의 성취가 그 당시에 저는 어떤 그것에 중독이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라는 것은 한번 맛보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그 다음 성취로 이어지게 하는 중독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성취가 습관이고 그 성취는 반드시 좋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담아봤고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좋은 습관으로 이어져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성취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두각학원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여기 제 이제 개인 번호인데 교육 문의를 좀 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